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 라이스터디 소일라스입니다. 오늘은 전셋집을 이사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 해야 할 것들에 대한 라이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상 이사하려면 뭐부터 챙겨야 하나, 뭔가 빠뜨리지 않았나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영상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버뷰입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 측면에서 전셋집 이사가기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먼저, 기존 전셋집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합니다.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알아볼 예정이고, 둘째, 새로운 전셋집 계약 관련 사항을 알아봅니다.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셋째, 이사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신청하고 처리해야 되는지 알아봅니다. 넷째, 이사 당일 이전 집에 대한 처리는 무엇이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이사 당일 새로운 집에 대한 처리는 무엇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셋집을 이사 가야겠다는 결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일단 집주인이 현재 살고 있는 집에 새로운 세입자 또는 집주인이 들어오는 날짜가 결정된 후 내가 새로 이사 갈 집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 순서가 잘 지켜지지 않으면 이사 갈 때 집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 나중에 소송 어쩌고 해서 해결한다고 하지만 된다는 보장도 없고 설사 이겨도 본전입니다. 시간만 많이 흘러갈 뿐이고 고생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 대략 지정한 후에 기존 세입자에게 물어볼 겁니다. 그 날짜에 계약을 해도 기존 세입자가 문제가 없는지 말입니다. 대략 지금부터 2에서 3개월 정도 여유가 있으면 괜찮다고 얘기하고 이제부터는 그 기간 내에 이사할 수 있는 새로운 곳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짧은 기간이 남으면 세입자가 새로운 곳을 찾기가 무척 힘듭니다. 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셋집을 계약하기로 합니다. 부동산에 전셋집을 알아봐 달라고 하고 전세 매물을 꼼꼼히 방문해서 살펴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하게 되면 먼저 계약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통상 전체 전세금의 10%를 지불하면 됩니다. 먼저 선계약금이라고 해서 100만 원이든 얼마든 먼저 집주인에게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에서 100만 원을 제외하고 내면 됩니다. 그리고 잔금날 나머지 돈을 지불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주인에게 일반적으로 받아서 냅니다. 아마 집주인도 새 계약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을 겁니다. 그 돈을 집 나갈 세입자에게 미리 주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다른 집을 계약하라는 의미있죠. 그래서 먼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계약된 후 내가 새로 갈 집을 찾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잔금도 기존 집에 대한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새로운 집 전세 잔금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잔금날이 같아야 합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쓰러 부동산에 갑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할 것이 신분증과 계약금만 있으면 됩니다. 도장은 사인으로 하면 됩니다. 요즘 대부분 도장을 쓰지 않고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계약금도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 시켜주고 확인시키면 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은행에 흔적이 남아야 집주인에게 확실히 돈을 줬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절대로 돈을 붙일 때 계약 당사자, 즉 임대인, 집주인의 계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와이프 계좌도 안 되고 부모 계좌도 안 됩니다. 자식 계좌도 안 됩니다.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 있는 계좌라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법적인 면에서 큰 낭패를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의 신분증 확인, 건축물 대장에서 대출 및 기타 설정이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갑,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갑은 집주인에 관련된 사항이고 을은 세입자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임차권 등기 명령 설정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될 때까지 계약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부도시 1순위가 기존 세입자가 됩니다. 본인은 2순위가 됩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약서를 다 썼네요. 이제 계약이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준비입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먼저 이삿짐 센터를 정해야 합니다. 저는 보통 인터넷으로 이삿짐 센터를 연결하는 사이트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이트에서 이사에 대한 정보를 넣으면 여러 업체에서 견적서를 보내오고 전화를 해옵니다. 직접 방문해서 세세한 견적서를 받아보도록 하세요. 여러 업체를 불러도 됩니다. 여러 업체를 만나서 얘기해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업체를 골라서 계약하시면 됩니다. 될수록 직접 계약하지 마시고 사이트를 통해서 계약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비싼 곳, 너무 싼 곳보다는 적당하고 평이 좋은 곳, 그런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집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자동이체권, 이것들을 다 해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비, 가스비 등등 자동이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 IPTV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전 신청해야 합니다. 가스에 대한 이전 신청합니다. 가스 정지시키는 시기는 당일 아침 9시, 설치는 대략 오후 3시쯤 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쯤이면 이사가 어느 정도 완료된 시기입니다. 그리고 집전화, 인터넷, IPTV도 9시에 끊고, 오전 9시에 끊고, 새로운 집에 3시쯤 설치하러 오라고 이전 신청을 해 둡니다. 이와 관련된 셋탑박스나 기타 인터넷 관련 장비들은 수거해서 가지고 이사 가시는 곳에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수기 해체는 이삿짐 센터에서 해줍니다. 그러나 설치는 직접 정수기 업체를 불러야 합니다. 이것도 설치 신청을 해야 되며 이사날 오후 3시쯤 오라고 하세요. 그때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에어컨의 해체는 이삿짐 센터에서 해주지만 설치는 기술자가 와서 해야 합니다. 이삿짐 센터와 연계된 에어컨 설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면 출장비를 받지 않고 대부분 부품값만 받고 합니다. 따라서 이삿짐 센터와 연계하여 신청하는 것이 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던 집에 이삿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버릴 물건들을 이사 전에 모두 버려야 합니다. 대부분 이사 갈 때 싸가지고 갔다가 새로운 집에서 버리느라고 후회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삿짐의 화물 톤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를 한 대 더 부르면 돈이 더 들어갑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되었고 이사 전날이 되었습니다. 내일 할 일은 새로 갈 집에 대한 잔금 준비를 합니다. 내일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새로운 집에 잔금을 처리합니다. 따라서 혹시 미리 돈을 바꿔 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수표를 얼마짜리 수표 이런 식으로 미리 바꿔 놓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 미리 기존 집주인에게 잔금을 얼마짜리 수표로 준비해 달라고 미리 말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관리비, 장기순환 충당금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미리 관리사무소에 이사에 대한 처리를 미리 해 놓습니다. 자, 이제 당일입니다. 아마도 이삿짐 센터에서 8시 30분 정도 되면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 전에 일어나서 샤워도 하고 밥도 먹으면 좋습니다. 이때 미리 준비한 빵이나 간단한 것으로 먹는 것이 좋죠. 설거지를 하지 않는 음식을 말합니다. 이삿짐을 싸기 시작하면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미리 귀중품이나 중요한 것들을 미리 챙겨둬야 합니다. 그리고 대략 11시쯤 부동산에 가서 잔금 받는 일을 해야 하죠. 먼저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잔금을 받는 일도 있지만 그 외에 기존까지 쓰던 관리비를 정산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제가 쓴 거니까 내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내야 할 관리비는
새로 집에 들어올 사람에게 주고 영수증을 받으면 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으로부터 받고 영수증을 써주면 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기존에 관리비에 항상 포함되어 있었고 세입자가 내왔던 돈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 돈은 집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므로 전세 세입자는 이 돈을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으로부터 마지막으로 잔금을 받으면 이 집과는 이제 바이바이입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새 집으로 갑니다. 새로운 집을 담당하는 부동산으로 가서 잔금을 내러 갑니다. 잔금을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기존 집에 살던 세입자로부터 관리비 사용분에 대한 돈을 직접 받을 겁니다. 이것을 받고 한 달 후 이들이 쓴 관리비 금액까지 제가 같이 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집의 집주인과 잔금 관계가 다 끝나면 열쇠를 받아서 이사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복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복비는 미리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일날 얼굴 붉히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이죠. 사실 복비가 무척 아깝고 너무 비쌉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야 할 일이 새로 이사 온 곳에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주소 이전을 해야 하고, 중요한 것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법적인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날짜 이후로 이 집에 대해서 대출이 시행되어도 제가 1순위가 되어 법적인 보호를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확정일자는 그 밖에도 많은 법적인 보호장치가 됩니다. 그러므로 꼭 반드시 당일 확정일자를 받도록 하세요. 자, 이제 동사무소도 다녀왔고 이사한 아파트 관리 사무소로부터 지침도 받으시고 자동차 주차 스티커도 받으세요. 그리고 3시에 아까 얘기한 인터넷, IPTV, 집전화, 정수기 설치, 가스 설치, 에어컨 설치 등등을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사가 끝나고 이삿짐 센터에 잔금을 줍니다. 이로써 오늘 이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라이트 스터디였습니다. 이사하는 것은 힘들고 복잡하고 할 것이 많죠. 하지만 최소한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하셔야 합니다. 이것 말고도 각 집마다 특별히 더 해야 할 사항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사항은 주로 아파트에서 다른 아파트로 이사 갈 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씩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대체로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작은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실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의견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